오늘도 야설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그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님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원하면 받아들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시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예요. 저희 남편은 전자회사의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이 아주 바쁘고 정신이 없다면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딸도 없고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같이 갈까도 생각했지만 완전히 발령이 난 게 아니라 파견을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1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큰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밖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야간에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피곤함도 더 빨리 찾아오고 손님들과 이렇게 섞어가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엄마와 남편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우리 동네에 큰 손으로 알려진 아저씨가 왔다면서 저한테 잘할 수 있겠냐는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고 제가 그 손님을 받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바로 그 방을 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와서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현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에게는 도저히 더 이상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결혼한 여자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은 부족한 돈은 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죠. 원래 아버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밥 먹어야겠다면서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이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식사라도 해드리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걱정했는데 정말 아버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가게에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덕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드셨을 것 같네요. 시아버지의 고집을 말리지 못하고 백숙을 해서 같이 먹고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손을 잡아드리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외로움에 평소에 나오시지도 않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실까요?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나오실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러실 바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아버님은 점심때쯤 오셔서 식사하시고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는 게 낙이 아니냐며 아버님이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아버님과 같이 술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를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술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오신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으시더라고요. 화들짝 놀랐지만 갑자기 밀치면 혹시나 다치실까봐 천천히 뒤로 돌아봤어요. 다가오는 시아버지에게 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거기서 들었던 건데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큰손이라면서 돈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놓친 내가 그렇게 물건이 실하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선을 넘으며 아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그쪽에서 할 만큼 해본 여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다 도와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서 힘껏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소문처럼 시아버지는 보통 이상으로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께서도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어요.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도 며칠간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정리하고 곧장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잠결에 옷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주책 없이 제가 자꾸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그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 못 해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라서 저 혼자서 일해서 구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저를 원하면 받아들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도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재력도 좋고 저를 보는 그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만큼 재력이 좋으니까 나중에를 생각하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